나이가 들면 사람이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없던 여유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잘해줘야지. 남은 인생 사람 좋게 살아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해줄수록 지칩니다. 만날수록 허탈합니다. 이해할수록 외롭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고 기대가 아니라 실망이고 온기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난 걸까? 아니면 원래 세상이 이런 걸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조용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에서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관계를 관철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고통과 위로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미워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고 잘해주지 마라. 이 말이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동안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리는 자리가 많을수록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고 혼자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중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잃는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기분, 이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오해, 또 다른 사람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내 머릿속 공간을 차지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이고 억누른 표현이 켜켜이 쌓이고 애써 유지한 표정이 피로로 바뀝니다. 또 결국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이 이상하고 모순된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연기하고 더 많이 조절하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것은 우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내준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긴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돌아온다. 베풀면 언젠가 갚아준다.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가 깊어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잘해줄수록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질수록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종종 경멸을 불러온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 작동 방식입니다. 힘들게 얻은 것, 쉽지 않은 사람, 가끔 거절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년에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 늘 이해해주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느낍니다.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없을 때만 아쉬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공기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또 멀어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은 발견합니다.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수 있는 딱 그 적당한 거리를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데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과 어느 정도 떨어져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져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늘 너무 가까이 갑니다. 이해하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찔립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관계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다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찔립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냉담해지거나 아니면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가까이 가기를 멈추지 못하거나.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줄면 외로워질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인생이 쓸쓸해질 것 같고, 관계가 줄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을 원하는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충만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도 견디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저 사람 눈치, 이 사람 기대, 그 사람 감정,
또 다른 사람의 판단,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이 되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검열하고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것이 자유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느껴도 됩니다. 그것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을 원한다. 이 말은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삶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독적으로 기울어진다. 그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이 이제 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함부로 쓰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엄은 타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존엄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싫은데도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 말하고, 상처받았는데도 이해한다 말하고, 억울한데도 먼저 손 내밀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대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아주 정당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는 커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먼저 잘해주십시오. 인간관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과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의 깊이로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깊이 사귀지 않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관계 안에서는 진심으로 대합니다. 반면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와 요청과 감정에 이끌려 늘 반응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맞추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선택한다. 이 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빼앗기는가? 나는 어떤 대화에서 살아나고 어떤 대화에서 지쳐가는가? 이것을 알고 그에 따라 관계를 조율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할 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줄이고 누구를 남겨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관계를 세 가지 층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소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평생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두 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100명보다 소중합니다. 두 번째 층은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직장, 이웃, 공동체, 모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층은 이미 그 역할이 끝난 관계입니다.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만날 때마다 필요한 관계. 한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서로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층에 있는 관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층의 관계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덜 신경 써도 됩니다.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기대와 의무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대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한 번 해줬으니 또 해줘야 할 것 같고, 한 번 받아줬으니 또 받아줘야 할 것 같고, 한 번 참았으니 또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피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해야 한다는 강박뿐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무거워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진짜 관계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관계라기보다 의무의 이행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관계는 몇 개인가? 그 답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정리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을수록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표현할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많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말이 많을수록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침묵한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말로 설명하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많이 잠식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은 도발적으로 들리지만 깊이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타인의 의견은 타인의 것입니다. 그 의견이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시선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 의견과 시선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동안 타인의 시선을 위해 쓴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썼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음은 더하는 시기입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것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하는 시기에서 덜어내는 시기로.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나무가 봄에는 잎을 키우지만 가을에는 잎을 내려놓는 것처럼 인간도 인생 전반부에는 무언가를 쌓고 인생 후반부에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덜어내는 데 있다. 덜어낸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덜어낸 자리에 진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면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소모적인 감정을 덜어내면 진짜 감정이 살아납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덜어내면 하고 싶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가 가진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충만해집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막상 삶에 적용하기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항상 먼저였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진심으로 대하고 연락이 없다면 그것이 그 관계의 실제 온도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은 아무 계획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은 휴식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 한 번쯤은 거절해 보십시오. 반드시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타인에게 정직한 것보다 우선이다.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말이 사람을 멀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남아있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10명에게 나누던 시간과 에너지를 두세 명에게 집중하면 그 관계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없어도 그리워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관계는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얕은 관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깊이 없이 넓기만 한 관계, 진심 없이 형식만 남은 관계. 그것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행복보다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평온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평온할 것 같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온할 것 같고, 갈등이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 평온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완전한 평온은 없다는 것을.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고, 연결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가까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온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평온은 완벽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때 찾아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충분한 순간, 그 순간에 평온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어떤 좋은 관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 잘해줄수록 좋다는 것, 사람이 많을수록 풍요롭다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셨는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셨는가, 얼마나 많이나 자신을 잃으셨는가.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잘해주지 않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것은 자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그것은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이끌리지 않고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묶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 지식도 없고 특별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연락을 조금 줄이고 설명을 조금 줄이고 맞춤을 조금 줄이고 참음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기다리던 평온이 들어올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잘해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